지금부터 에지캠을 이용하여 선반 자동 가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화면 좌측에 있는 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열기 창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파트 모델러에서 저장해온 IGS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트 모델러에서 저장하기로 선반 스케치 IGS 파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선반 스케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IGS 사입하기라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라인의 색깔과 에지캠 안에 있는 화면의 색깔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인의 색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어플리 툴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어플리 툴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화면 하단에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 뜻은 모델을 전체 선택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라인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 안에서 컬러 쪽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파란색으로 색깔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인의 색이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옵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옵션 탭 안에 밀링 환경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반 환경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환경을 클릭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XY 평면에서 즉 밀링 평면에서 선반 평면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화면 우측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변환 아이콘이 있습니다. 변환 아이콘 아래에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섯 번째 평면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평면 변환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평면 변환이라는 창이 생성이 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Y에서 ZX로 바꿀 거냐, 즉 밀링에서 선반 평면으로 바꿀 거냐 라는 이제 물어보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때 밀링에서 선반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아래쪽 다시 하단 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도움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도움말이라는 거는 다시 이제 라인, 즉 평면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평면을 선택하라는 뜻인데 평면은 라인 전체를 똑같이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Y 평면에서 ZX 평면으로 바뀐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다시 우측 보시게 되면은 모재직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모재직 아이콘에 선택을 합니다. 모재직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모재 설정이라는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동 모재 설정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태를 실린더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실린더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실린더 옵셋이라 해서 시작, 끝, 반지름이 활성화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과 끝, 반지름을 1mm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모재가 생성이 되면서 반지름이 1mm, 시작이 1mm, 끝이 1mm가 더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 우측 보시게 되면은 점 아이콘이 있습니다. 점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점 아이콘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화면 하단 쪽 우측 보시게 되면은 좌표 입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좌표 입력 아이콘을 선택을 누릅니다. 좌표 입력 창이 생성이 되면은 Z를 2mm, X를 55mm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시고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원점에서부터 X가 55mm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원점에서부터 Z가 2mm가 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점 아이콘이 지금 십자가 모양처럼 나오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점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여기다 생성하는 이유는 이제 가공을 하셨을 때 단면 가공이라든가 황삭 자동 가공을 하셨을 때 사이클 스타트 시작점을 묻습니다. 그때 사이클 스타트 시작점은 이 점을 마우스로 가져다가 이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자동적으로 툴패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따가 가공 모드 넘어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우측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 연속선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우측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우측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수평선 아이콘이 있습니다. 수평선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수평선 아이콘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홈 들어가는 부분 그 위쪽 보시게 되면은 모서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게 되면은 스냅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다가 좌측에 가져다 가시면은 마우스를 좌측 아무 부분에 가져다 주시게 되면은 좌측에 아무데나 가져다 주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좌측 버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라인이 수평선으로 쭉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좌측에다가 클릭 하면은 수평선이 일자로 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라인을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라인을 그리는 이유는 이제 언더컷 구간이라고 해서 황삭 작업이나 정삭 작업 때 홈 들어가는 부분을 가공을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언더컷 구간이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홈 들어가는 부분을 가공을 하게 되면은 공차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미리 한 군데를 그려 놓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가공을 낼 수 있게끔 일부러 라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화면 다시 우측을 봅니다.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트림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세 번째 이제 분할 아이콘이라고 나옵니다. 분할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 라인에 가져다 주시게 되면은 선택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때 이 라인에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이 보조 라인에 마우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분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이 잡히셨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이 라인이 이제 메인 라인이 되겠죠. 메인 라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조가 되는 라인, 보조 라인은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메인이 된 라인은 이렇게 하나씩 라인이 분할이 따로따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보조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보조 라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메인이 된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메인이 된 라인 선택. 다음으로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조 라인도 이렇게 분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 라인은 이제 필요가 없으므로 이 라인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ESC 버튼을 두세 번 정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라인에 마우스를 가져가 주셔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이게 선택이 되면은 딜리트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에서는 여기서 나머지 이제 모재라든가 점이라든가 선 색깔 바꾸는 것 등을 디자인 모드에서 할 수가 있고, 이제 다음으로 가공 모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우측 보시게 되면은 가공 모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가공 모드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가공 모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가공 스킨스라는 창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 타입을 선반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포스 선택을 하이텍 200A로 바꿉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초 가공 10헬이 평면도로 나와 있을 경우, 평면도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선반 가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턴으로 나와 있어야지만 선반 자동 가공이 됩니다. 평면도로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기계 타입의 선반을 한 번 더 선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평면도에서 다시 턴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에서 선반을 한 번 더 클릭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초 가공 CPL이 턴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턴으로 바뀌셨으면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면도에서, 즉 평면도는 밀링을 가리키는 뜻인데 CPL 평면도가 평면도에서 제가 턴으로 바꿨기 때문에 밀링에서 선반으로 바꿀 거냐, 그렇게 이제 스킨스에서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겁니다. 저는 밀링에서 선반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바로 다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모드에서 가공 모드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 모드 넘어오셨으면은 다음으로 화면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단면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단면 자동 가공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좌측 하단 부분 보시면은 시작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시작점 선택은 아까 이제 디자인 모드에서 점을 생성했었던 부분을 선택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점이라는 거는 이 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공구가 내려와 여기서부터 가공을 시작을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가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이 점 있는 부분을 가져다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냅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좌측 하단 보시면은
종료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종료점 선택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우측 보시게 되면은 좌표 입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좌표 입력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좌표 입력 창이 생성이 되게 되면은 Z는 0을 입력하시고 X는 -2를 입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보시면은 Z에서 0 그러면은 이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X -2만큼 내렸으니까 원점에서 -2만큼 내려온 곳이 이 점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점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끝점이라는 것은 가공이 마지막 가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단면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찾아보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툴스토어라는 창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PC LNL-255-MCB 0.8 레드 제네럴이라는 공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구 바이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바로 선택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공구 라이브러리에 PCLNL-255 이 공구 바이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셔야 할 것은 공구 방향 ZX 평면, 즉 선반에서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ZX 평면에서 가공을 하게끔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가공 방향은 단면 가공이기 때문에 외경보다는 단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단면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스핀들 방향은 당연히 정방향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CSS 주속 일정 제어는 체크를 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시고 중사관함도 체크를 합니다. 사이클 코드 사용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사이클 코드 사용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NC 코드가 더 짧게 나올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G00, G01로만 나오도록 포트를 맞췄기 때문에 사이클 코드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절입량 0.5를 입력을 합니다. 이 절입량은 1의 절입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속도는 F값, 즉 피드라고 보시면 되고, 회전 속도는 스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는 학교에 맞게 넣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구 번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가공이기 때문에 1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날급 반지름 인서트 형상, 인서트 길이, 측면 공구각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넣어주시거나 안 넣어주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NC 데이터에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을 보고 싶으실 때는 꼭 이 부분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넣어 주셨으면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면 자동 가공이 툴패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황삭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자동 황삭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동 황삭 가공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화면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선반 프로파일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가공할 라인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삭이 가공할 라인, 이렇게 가공할 라인만 마우스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셨으면은 바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화면 좌측 하단 다시 보시게 되면은 가공이 시작될 포인트를 선택하시오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가공이 시작될 포인트는 시작 부분은 이제 이 화살표 부분이겠죠. 만약에 화살표가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와 있다고 하면은 공구는 가공을 하되 이제 실제로 가공을 하셨을 때 선반에서 이제 가공을 하셨을 때 공구 바이트가 부셔지거나 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와 있다 하면 절대 가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화살표는 이쪽으로 오셔야지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살표가 이쪽으로 와 있다. 이쪽으로 어떻게 화살표로 옮기느냐 하냐면은 마우스를 이 부분에 가져다 주시고 왼쪽 버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쪽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여기가 맞다면 바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 좌측 가공 시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은 가공 시 시작점, 끝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가공 시 시작점과 끝점이 어디냐? 시작점은 당연히 화살표가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점은 별표 모양이라고 나타져 있는 게 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화살표 모양으로 가공을 하면서 끝나는 점, 즉 별표에서 끝난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바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좌측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은 사이클 스타트 포지션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사이클 스타트 포지션, 이거는 이제 황삭 가공이기 때문에 이 원통 부분부터 이렇게 가공을 할 건데 이 원통 부분부터 가공하는 라인을, 그러니까 즉 사이클 스타트 시작점을 선택하라는 뜻인데 아까 디자인 모드에서 점 아이콘을 생성했던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부터 가공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 아이콘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게 되면은 스냅이 잡힙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좌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 황삭 가공이라는 창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공구 인선 보정에서 보정 안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구 인선 보정에서 보정을 하는 거는 정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황삭에서 치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정삭에서 치수를 맞추기 때문에
황삭 같은 경우는 보정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정삭에서만 보정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Z열량과 X열량을 0.1씩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0.1씩 열량을 남겨야지만 정삭 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량 황삭에서 남은 부분을 정삭에서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0.1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임량이라는 거는 1의 절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mm씩 이제 가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절임량 1mm씩 놓고 다음으로 공구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탭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는 이제 단면도에서 속도, 피드와 스핀들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바꿔주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각 학교에 조건값이 있으시면은 그 조건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재 공구 사용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전에 썼던 공구, 즉 단면에서 썼던 바이트를 황삭에서도 그 공구를 쓰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 공구 썼던 공구를 바로 똑같이 그냥 쓰도록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단면 가공했던 바이트로 이제 단면 가공했던 바이트로 황삭 가공까지 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황삭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황삭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정삭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자동 정삭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동 정삭 가공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좌측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은 선반 프로파일 선택, 즉 아까 이제 황삭에서도 마찬가지로 왔는데, 프로파일 선택이라는 거는 이제 가공할 라인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가공한 라인은 이제 황삭과 마찬가지로 가공한 라인만 이렇게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네, 선택을 하셨으면은 바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좌측 하단 다시 똑같이 보시게 되면은 가공이 시작될 포인트를 선택하시오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와 있어야지만 가공이 되고, 만약에 이쪽 끝점 좌측 부분에 와 있다고 하면은 가공이 안 됩니다. 가공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쪽으로 와 있으면 가공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공할 부분이 맞으니까 바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 부분 또 보시게 되면은 가공 시 시작점과 끝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시작점과 끝점, 화살표가 시작점이고 별표가 끝점입니다. 맞으니까 바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자동 정삭 가공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에서 공구경 보정만 기계 보정 G41, G4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삭에서는 기계 보정을 안 주시게 되면은 절대로 CNC, 즉 CNC 선반에서 보정값을 넣어 주셔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기계 보정을 넣으셨을 경우에는 CNC 선반에 보정값 0.1이 남았다, 0.1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바로 보정이 먹힙니다. 이 보정을 무조건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삭 때는 체크를 하셔야지 CNC에서 보정이 먹힙니다. 체크를 안 하셨을 땐 먹히지 않습니다. 꼭 체크를 해주시고 바로 공구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찾아보기라는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찾아보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샘플 툴 스토어라는 창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SVLBL-225-K16 0.4 레드 피니시라는 공구 바이트가 있습니다. 이 바이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셨으면은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속도는 아까 마찬가지로 F, 즉 피드, 회전 속도는 스피드, S 값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학교 조건값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공구 번호를 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이제 단면, 1번 공구가 단면과 황삭 가공을 같이 하는 같은 공구라고 보시고, 공번호 3번. 3번은 이제 정삭 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1357번을 쓸 건데 다 홀수로만 쓸 겁니다. 홀수는 1357번 홀수로 시작하는 이제 번호 같은 경우는 외경 가공할 때 쓰는 거고, 외경 가공하셨을 때 쓰시는 거고, 2, 4, 6, 9 같은 번호 같은 경우는 내경, 즉 짝수는 내경을 쓰실 때 공구를 쓰시는 겁니다. 저는 외경을 쓸 거기 때문에 1357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툴패스가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정삭 툴패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홈 자동 가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홈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홈 자동 가공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좌측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홈 프로파일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이 가공할 라인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홈이 가공할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과 이 라인, 그리고 이 라인. 이 라인을 선택을 하셨으면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좌측 하단 다시 보시게 되면은 Select New Start Position for Active Profile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얘의 의미는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할 방향,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가리키면은 방향이 맞기 때문에 바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시작점, 이제 좌측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은 시작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시작점 선택은 바로 그냥 엔터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시작점은 이 화살표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관이 없이 바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홈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형은 외경 가공이기 때문에 외경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스팬들 방향은 정방향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공구 계정 연장이 있는데 시작을 5mm를 줍니다.
이 5mm를 주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홈 가공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을 가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시작점 포인트를 여기를 주었습니다. 하살표는 이쪽을 가리키고 이쪽에서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그냥 쭉 지공공을 내려오게 되면은 공구가 박을 수도 있기 때문에 5mm를 넣어 준 겁니다. 5mm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m가 띄어서 가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삭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샘플 툴 스토어라는 창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도면에 마찬가지로 폭이 5mm였습니다. 홈 폭이 5mm였기 때문에 저는 3mm짜리 바이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셨으면은 선택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은 공구 라이브러리에 홈 바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순차 방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차 방식은 바이트가 일직선으로 쭉 천천히 가공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심 순차 방식이 있습니다. 중심 순차 방식은 일반 밀링에서 보셨던 팩드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드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 방식으로 한 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맞는 조건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구 위치가 있는데, 공구 위치는 공구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구 번호는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코너 반지름과 너비, 길이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한 작업이고, NC코드랑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므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화면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 이제 정삭 탭이라는 정삭 탭이 있습니다. 정삭 탭을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삭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가공 방법이 있는데, 가공 방법에서 저장 안함으로, 정삭 안함으로 체크를 합니다. 홈 가공에서 정삭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정삭 안함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삭 안함을 체크하셨으면은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홈 툴 패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사 자동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나사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나사 자동 가공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화면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나사 가공할 선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나사 가공할 선 선택.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얘가 나사 가공할 라인입니다. 이 부분이 나사 가공할 라인인데 만약에 마우스로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가공 방향이 역회전으로 거꾸로 나오는 것을 툴패스가 거꾸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가 반이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꼭 이쪽 방향 마우스를 여기다 가져다 주시고 좌측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툴패스가 정방향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갖다 주시고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하시게 되면은 바로 나사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사 자동 가공 창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공 방법에 일정 깊이 가공과 일정 면적 가공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선은 일정 깊이 가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간격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정 면적 가공 같은 경우는 최초 저립을 많이 가공함으로써 순차적으로 툴패스 간격이 적게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정 깊이 가공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 깊이 가공은 저립량 상수값대로 총 깊이를 분할하여 가공을 할 수가 있는 반면 일정 면적 가공 같은 경우는 최초 1의 저립량만 깊게 가공을 하면서 나머지 깊이는 자동으로 총 깊이까지 가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씩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일정 깊이 가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출력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G00, G01 출력이 있습니다. G00, G01 출력은 사이클 코드가 안 나오면서 G34라는 코드가 하나가 나옵니다. 얘는 G34라는 코드가 나오고 단일 블럭 출력 같은 경우는 G92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정 사이클 출력 같은 경우는 G76이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저희는 어차피 사이클 코드는 안 쓸 거기 때문에 단일 블럭과 고정 사이클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G00, G01 출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G00, G01 출력을 하시고 스핀들 방향을 정방향으로 놔주신 다음에 스핀들 방향은 정방향이 맞고 타입은 외경을 가공할 거기 때문에 외경을 놓습니다. 그리고 진입과 태각이 있는데 진입을 2mm 주고 태각을 1mm 줬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안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가공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 안전하게 2mm를 띄어서 멀리서 가공을 하게끔 보시게 되면은 2mm를 띄어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끔 이렇게 하여야 이제 팁도 망가짐도 없고 더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각거리를 1mm를 주게 되면은 1mm 더 가서 가공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나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립량 상수는 0.15로 넣고 총 깊이는 0.89를 넣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립량 상수라는 거는 1의 저립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에 한 번 들어갔을 때 0.15, 두 번 들어갔을 때도 0.15 일정 깊이 가공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여러 번 0.15씩만큼 가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립량 상수는 안전하게 0.15를 넣고 총 깊이는 피치 곱하기 0.6을 하게 되면은 즉 피치는 1.5라고 도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치 곱하기 0.6을 하게 되면은 0.9가 나옵니다. 0.9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사 가공 저립 조건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뉴얼에 나사 가공 저립 조건표를 보시게 되면은 나사 피치가
1.5였을 경우 나사산 높이는 0.89라는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9가 아닌 100분의 1을 줄어들은 0.89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0.89를 넣고 나사 피치는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는 저 같은 경우는 40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는 당연히 마지막엔 7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 자동 가공 창이 하나가 생성이 되면은 나사 피치는 1.5, 회전 속도는 400, 공구 번호는 7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날 끝각, 날 길이, 공구 반지름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한 작업이고 이제 NC 데이터는 나왔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우선 보시게 되면 절임량 상수가 있는데 0.15가 있습니다. 0.15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0.15 곱하기 0.6을 하게 되면은 이제 6mm를 하게 되면은 0.9라는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0.15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0.75라는 값이 나옵니다. 0.75면은 이제 5번을 걸쳐 5번을 툴베이스가 나오게 되면은 0.75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5번을 걸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0.75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럼 나사산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0.89라는 값이 나와야 합니다. 총 5번 가공하셨을 때 0.75가 나오는데 한 번 더 가공을 하게 되면은 0.9가 나옵니다. 하지만 100분의 1이므로 상관이 없으므로 6번을 툴패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툴패스가 보라색이 되어 있는 게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4개, 그리고 여기 5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6개. 총 툴패스가 6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툴패스 일정 간격도 0.15씩 같습니다. 0.15 내려가고 0.15 내려가고 0.15 내려가고 이렇게 일정 깊이만큼 가공하는 게 일정 깊이 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정 깊이 가공이고 다시 나사 가공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일정 면적 가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면적 가공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절임량 상수는 틀립니다. 일정 면적 가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최초 절입을 많이 가공함으로써 순차적으로 툴패스 간격이 적게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절임량 상수는 0.35를 입력을 합니다. 0.35를 입력하는 이유는 다시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은 1의 절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면적 가공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피치가 1.5일 때 1의 절임량이라 나와 있으니까 0.35 절임량은 무조건 0.35를 넣어 주셔야 되고 만약에 피치가 1.5였고 면적 가공을 하셨을 때는 절임량 상수를 0.35를 무조건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일정 깊이 가공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나사 피치가 1.5일 때 0.15만 넣어주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0.15 넣어주시고 만약에 면적 가공을 하신다 그러면은 절임량을 무조건 0.35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0.35를 넣으시게 되고 바로 확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가 생성이 됐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최초 절임량만 0.35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나사 가공 절입 조건표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만 0.35, 다음에 두 번째 게 여기가 0.2, 그 다음에 0.13 이렇게 줄어들면서 가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사 가공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 가공을 하시든가 아니면 일정 깊이 가공을 하시든가 이제 편하신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정 깊이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정하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일정 깊이 가공하셨을 때는 0.15를 입력을 하시고 확인 누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툴패스가 일정하게 0.15씩 가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시뮬레이션은 화면 좌측에 있는 가공 시뮬레이션 아이콘이 있습니다. 가공 시뮬레이션 아이콘을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시뮬레이션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화면 좌측 상단에 스타트가 있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가공, 황삭 가공을 합니다. 단면 했고 황삭 가공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삭 가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가공, 마지막으로 나사 가공. 나사 가공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도 이제 나사산이 나와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가공으로는 나사산이 나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자체는 이제 나사산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공에서만 나사산이 나오면은 가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상단을 보시면은 닫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창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C 데이터 뽑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중간쯤 보시게 되면은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NC 데이터 출력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은 NC 데이터 이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를 하셔서 NC 데이터를 저장할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여기서 바탕화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문자 5를 하신 다음에 885라는 숫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NC 데이터 이름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자동 가공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 기계 같은 경우는 자동 가공 이름이 되어 있으면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요새 장비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 가공 이름을 체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풀고 바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ID 넘버라고 있는데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저장했던 파일 번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외 같은 경우는 대문자 5 같은 거는 필요가 없이 바로 숫자만 아까 저장했던 숫자로 똑같이 입력하시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NC 데이터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점 복귀를 처음에 하고 스핀들 이제 돌고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코드까지 다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도 마찬가지로 나사 같은 경우도 G34로 G00과 G01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 코드 사용은 안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NC 데이터 출력은 이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엣지캠을 이용한 선반 자동 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